KBS하고 이동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동관 임명하겠죠? 지금 이제 임명이 됐을 이제 일요일이니까 임명이 네네. 됐을 걸로 금요일 날 한다 그러니까 이동관 임명은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건데 네. 나를 또 놀라게 한 게 KBS 이사를 김인규 사장을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MB 정권 때 이른바 이동관 김인규 사실상 옛날 그 라인 아닙니까? 이 예. 투톱의 언론 장악의 투톱 네네. 거기에 이제 이재호, 윤천도 껴 있었는데 네. 야 KBS 사장 출신 아닙니까 MB 정권 때. 그렇죠. 네. 사장하다가 이사로 내려가서 다시 들어오는 거네. 이사장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장 하겠다는 지금 얘기. 이제 이 현재 남영진 이사장을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때 KBS 사장할 때 사고 많이 쳤죠. 네네네. 뭐 꼭 김유사는 잘못이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드는데 사고 많이 친 그 인물이 10년 만에 또 나타나서 KBS 이사장 하겠다. 다만 이제 이분들은 옛날처럼 하지 않을 거고 확실시 되는데 이거는 이 수신료를 날려버렸잖아요 지금. 수신료 날려버리면 이제 KBS는 이제 수신료가 6천억이 1,000억도 안 들어온다. 예. 그럼 결국 분할과 민영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광고로 한 6천억 해가지고 그러면 채널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TV를 그냥 가고 2TV를 민영화한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엄청 많았는데 김인규까지 들어온다는 거는 2TV를 저 한국경제에 팔아먹으려는 거구나 이거. 네. 그래서 네. KBS 매각하러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이분들은. 그리고 실제 저는 참고로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제가 김인규나 이동관은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한마디로 MB 정권 때에서의 이 방송 장악이 실패했다고 난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 꽂아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럼 지금도 사실 이 사람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보도 방식이라든가 논조가 바뀔 가능성은 쉽지 않죠, 그죠?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소유권의 문제로 가는 거지. 소유권 넘겨서 언론의 성향이 바뀌는 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재벌하고 조중동에 팔아넘기겠다. 그러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정권이 사람 꽂아서 바꾸다가 노조하고 충돌하고 이래가지고 다 실패했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2015년도에 보수단체 전체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방송 보고서를. 저도 참여했는데 그 보고서가 전부 다 이거 KBS MBC 다 팔아. 이거 도저히 YTN도 팔아.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민영화되면은 장기적으로 논조 자체가 자본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보수화되고 친시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는 거네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관련이 없죠.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네. 정치를 아주 정치 공작에 능한 사람, 한마디로 좀 능숙한 사람들이거든. 김인규나 이런 거 아니가? 윤석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호구로 봐요, 호구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를 얼마나 호구로 보면은 MB 때 사람들이 지금 언론 장악하러 다 들어옵니까? 윤석열이 총대면서 앞에서 총알바지하고 실익을 우리가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방송을 가지고 윤석열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재벌과 조중동과 짜서 KBS MBC를 같이 나눠 먹으면은 이 사람들이 퇴임한 다음에 그 재벌이 이제 소유한 그 언론사의 회장으로 가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목표지. 윤석열 정권을 지키려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호구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는 윤석열 탄핵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내가 덕 봤으니까 뭐 바람막이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 윤석열이 흔들리잖아요. 그 이재호하고 짜가지고 너 술이나 먹어 우리가 할게. 권력을 탈취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 정권이라는 게 사실 정무하고 언론으로 정권을 지키는 건데 정무는 이재호가 가져갔습니다. 언론은 이동관하고 김인규가 가져갔어요. 그럼 누가 지킵니까 윤석열이를? 끝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진짜 MBC 공영방송 사장했던 사람이 특정 정당에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 이분 언론인 출신 아닌가요? 언론 출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KBS고 MBC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매각하자 했을 때 국민들이요 절반 이상 찬성하는 게 저는 최문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MBC 사장 출신이 야당 들어가서 이때부터 이미 여야고 뭐고 KBS, MBC 인간들은 끝나는 거야 이것들은. 다 지출세에서 이용했는데 무슨 KBS, MBC 공영방송이냐. 이런 거를 지금 있는 KBS, MBC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야 되거든.
그러면 변희재 대표님은 언론인은 정치권에 아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최소한 KBS와 MBC는. 최소한 KBS나 MBC는 공영방송 이 사장들은 들어오면 안 돼. 특히 이제 뭐 사장급까지 했으면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이거 처음 들어온 게 최문순이에요. 그 다음부터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MBC 공영방송 결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네네. 똑같아 이 MBC 내 진보나 보수나.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들이나 법관들이 옷 벗자마자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지금 이제 이동관하고 김인규가 KBS MBC를 재벌에 팔아먹을 텐데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뭐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변희재 대표의 지적은. 네. 김장겸 씨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사장까지 한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은 윤석열에 줄 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똑같은데 이 사람도 김인규하고 이제 이동관하고 손잡고 팔아먹은 언론사에 또 회장으로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뭐 법이나 규정을 할 수는 없고 언론계 내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윤리 강령이나 표현이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들이 자존심 문제로 안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예. 지켜졌어요. 자존심 문제였잖아요, 언론인들. 얼마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저 김장겸 씨 그 가짜 뉴스 계단 그러는데 이거 나 진짜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태블릿 조작 보도나 하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분 만나러 가야 되겠네. 참 이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상화되기 어렵고 완전하게 이 자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상황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KBS, MBC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 안에 있는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지들 방송 해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국민 방송을 재벌에 팔아먹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럼 언론 운동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영방송을 틀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정치권에 외압이 없는 자생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간단치 않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이동관하고 김인규가 재벌에 팔아먹는 걸 일단 막아야 돼요. 막은 다음에 좀 중장기적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과연 야 이거 막자 할 때 선뜻 동의하겠냐? 좌나 뭐 보수나 야 시끄러운 것들 팔아먹자 했을 때 그냥 신경 안 쓸 때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좀 불만이 많거든. 방송의 질의 문제에서. 그럼 일단 또 안 봐 젊은 애들은. 그렇죠. 거의 글로 채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MBC, KBS 지금 현재 직원들은요 대국민 선언해서 일단 좋잖아 김장겸. 다시는 이런 인간 이제 안 나오겠다. 우리 어떤 경우든 KBS, MBC 이제 이 간부급은 정치권에 들어가니까 선언을 해야죠 빨리. 그래서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끌고 나가겠다는 거를 플랜을 제시하고 스스로 뛰어야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야, 참 할 건 다 하네. 마지막 한 꼭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좀 코미디 같은 사건인데. 홍준표 웃기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수해 골프 당원권 정지 10개월. 난 이 정권이 지금까지 날리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과하면 죽는다가 돼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이고 뭐고 그냥 절대 사과하지 않죠. 막 밀잖아요 거짓말이라면서. 김영환이고 뭐고 사과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윤석열에게 이제 기여원 받는다 해가지고 다 막 나가서 홍준표도 막 나간 거야 다 같이 해서 골프 그거 뭐가 문제인데 했는데 홍준표만 죽였어요. 홍준표만. 완전 이제 눈밖에 안 가네. 그러니까 이미 홍준표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딴 놈들 다 설치는데 왜 홍준표만 죽입니까? 그러니까 TK에서 이제 공천권 문제 때문에 홍준표가 또 나름 대구시장이라고 나도 한 3-4개 챙기겠다 까부니까 요걸로 날려서 정확하게 총선 개입 못하는 그렇게만 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홍준표가 이걸로 또 죽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입을 놀리잖아요. 정권 3년 남았다. 너 3년 뒤에 죽어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요걸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또 싸움 나가지고 결국 제명까지 가지 않을까 이거. 제명되면 홍준표는 죽을까요? 근데 대구시장이라는 게 제명되든 말든 계속 자기 임기 활동을 하고 있고 언론 제명되면 뭐 언론에 대고 자기 마음대로 더 떠들 수도 있는데 임기가 꽤 남았단 말이에요. 한 2-3년 남았잖아요. 3년 남았죠. 3년 풀로 남았어요. 대구시장 영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과연 버티겠냐. 그래서 홍준표는 어찌 보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제. 홍준표는 그러면 다시 대권 주자급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인이 요 10개월 동안 한마디로 이제 입을 다물란 얘기인데 입을 안 다물겠다 선언했거든요.
발언권 있다 자기는. 예, 또 예, 떠들겠지. 네. 또 떠들면 또 징계받고 하겠죠. 그 네. 와중에 이제 뭐 거의 이준석 정도를 가지 않을까 이제. 감옥 가는 이상 홍준표 가지 않는 이상 홍준표의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뭐 뒤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네, 홍준표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뭐. 네, 네. 한두 번 당해본 사람도 네,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더 떠들 가능성은 높아. 홍준표가 국민의힘이 흔들리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의미 있는 제3당 보수 정당이 등장했을 때. 대구여서 네. 이 대구에서 박근혜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문제인데 이제 박근혜하고 홍준표는 워낙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차라리 근데 또 그것도 원래 이준석이랑 되게 가까웠는데 네. 또 이준석을 또 어마어마하게 때렸어 홍준표가. 네. 또 윤석열 잘 근데 보이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 뭐 본인 이야기처럼 바지가랑이 밑에 길 수 있을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다시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자체가 홍준표를 안 받아준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너무 막말을 떠들었거든. 막 강용석이하고 막 둘이 네. 박근혜는 걔는 공주다 막 대놓고 떠들고 그래가지고 네. 이건 그 영린이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강용석이랑 홍준표는 자기들은 자수성가다 이거야. 네, 네. 박근혜는 그 아버지 잘 만나서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막 공개적으로 트위터로 주고받았거든요. 이걸. 그런 걸 박근혜가 제일 지색하는데 네. 대놓고 막 떠들어서 아마 박근혜가 안 될 겁니다. 박근혜 안 받을 거예요. 자, 그럼 박근혜 쪽으로는 못 붙는다. 그럼 친이계 원래 홍준표도 친이계 출신이잖아요. 친이계가 이 친이계들이 이제 홍준표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을 또 친이계는 그래도 조직 플레이가 되는 애들인데 네. 이게 안 돼요. 원희룡하고 네, 홍준표는 네, 개인 플레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둘 다 독고 다니는데 사실 노선상으로는 이준석하고 딱 맞는데 네. 이준석을 또 어마어마하게 칼을 꽂아놔가지고 네. 갈 때 그래서 홍준표는 원래 개파가 없는 게 하도 나물 까대가지고 없어요 없어 같이 했을 사람이. 그 이준석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갈 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대권주자까지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대구의 현역 의원이 왜 대구시장 나가냐. 그 이준석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준석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잘 보려고 이준석을 그냥 막 꽂았어요. 네. 내가 봐도 내가 이준석 안 좋아해도 이거 심하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정치가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렇게 보면 이준석은 홍준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배신 정도가 아니지.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 사람 대구시장에 왜 앞장서서 이준석을 죽이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네. 자기한테 큰 거 준 사람을. 그래서 그거 어려울 거예요, 이준석하고도. 그래도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 홍준표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은 살아있겠지, 입은. 예. 뭐 늘 이 사람이야 뭐 입이 살아서 그걸로 이슈 파이팅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전광훈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전광훈하고 홍준표가 저 영남권에서 그래도 하나 좀 변수될 겁니다. 정광훈도 영남권에 영향력 있네요. 전광훈은 이제 아니 그쪽 태극기 부대가 지금 영남권 기반이기 때문에 그 전광훈이 이제 이 혁명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네. 한마디로 윤석열 가지고 못 버틴다. 혁명을 하겠다 그래서. 근데 전광훈하고 홍준표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둘이 원수지간이죠. 예. 네네. 근데 전광훈, 홍준표는 또 손잡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야, 예. 이준석도 다시 손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너무 세게, 너무 오래 세게 때렸어. 너무 오래 자주 세게. 네. 전광훈, 홍준표는 그때 딱 부딪힌 거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죠. 뭐 그건 네, 제가 오히려 기억이 그걸 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변희재 대표님하고 그 장시호와 한동훈, 그다음에 최순실, 정유라 이 삼각 러브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재미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도 하나의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끼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아이스크림은 못 사줘도 네. 술깨, 뭐 백봉 이런 것들은 내가 줄 수 있다. 아니 더 좋은 걸 줘야죠. 책도 써주고 돈도 준다. 돈도 줄 수 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은.